안녕하세요. 저 MBC 교양국의 김진만 PD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연의 제목은 눈물에서 꿈을 틀다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너무나 힘들게 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좀 힘들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을 거고요. 또 위안도 얻고 싶을 거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뒤에 나오시는 분들, 또 광고 기획자 유명한 분 나오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왔던 이야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환경도 다르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고요. 결국 경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굉장히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고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든지 직접적인 경험이든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어떤 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고민했고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다큐멘터리는요 사실 그렇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장르는 아니죠. 근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은 픽션의 세계를 다루죠.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팩트를 다룹니다. 넌픽션을 다루고요.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죠. 예를 들어서 PD수첩에서 그 시사 다큐였던 황우석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는요, 물론 또 논란도 있지만요, 한국 사회가 과학적인 문제점을 자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잘 만든 다큐멘터리는 시대를 읽어주고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장르죠. 지금부터 이제 다큐 PD라는 게 좀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다큐멘터리 PD는 공짜로 여행을 할 수 있죠. 아마존에 가서 부족민을 만날 수 있고요. 남극에 가서 황제 펭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애초부터 무슨 다큐멘터리 PD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애초의 시작은 예능 PD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울 줄 알았는데 사실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서 결국에 이제 교양 PD로 왔고요. 교양국에 오니까 굉장히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걸 만났고 너무나 이제 일이 즐겁게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죠.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생업이 되면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고 싶은 또 일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 번 고민 끝에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옮겨봤습니다. 영화부도 옮겨보고요. 뭐가 나하고 제일 잘 맞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다시 교양국에 왔는데, 그때 그 팀장이 저한테 제안한 아이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한 편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보단 좀 더 하고요. 한 4,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편 만드는데. 예능 같은 건 얼마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같은 경우에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를 하죠. 드라마는 10억이 넘는 드라마도 이제 한 회에. 다큐멘터리는 4, 5천만 원밖에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뭘까요? 시청률이고 결국에 광고 때문이죠. 광고를 그만큼 붙이지 못하죠. 그럼 만들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큐나 교양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예능 드라마로 돈을 벌고 보도나 교양으로 돈을 쓰는 사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당 제작비가 많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크게 돈을 쓰는 다큐들이 있어요. 뭐 창사 다큐. 이렇게 크게 하는 다큐들은 10억, 20억의 돈이 주어지곤 해요. 그럼 PD는 어떨까요? 욕심이 생겨요. 물론 4, 5천만 원 갖고 좋은 다큐도 할 수 있지만 10억, 20억의 돈이 있으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고민해서 정말 해보고 싶은 다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전 기회가 있을 땐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거든요. 아마존을 할 때 사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좋아하는 일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다시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마존이라는 거 그게 크게 하고 싶은 기획은 아니었는데 그 조회족이라는 부족을 보면서 그 부족을 알게 되면서 한번 고생해도 만나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반인들은 이제 사실 이런 지역에 갈 수가 없고요. PD들 중에서도 원시의 삶을 갖고 있는 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드문 경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해야 하는 일을 조회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거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이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성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의 어떤 한 작은 부분, 제가 좋아하는 작은 부분을 어떻게든 크게 키우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좋아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일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기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기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마존에서는 그런 기회를 준 게 조회족이라는 부족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문명을 갖지 않은 부족이 있고, 그 부족의 삶을 이 눈으로 경험하고 직접 볼 수 있다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어떨까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존 할 때 어떻게 아마존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10억, 20억의 돈이 주어지지만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200억, 300억의 돈을 들여서 정말로 대단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다르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 보고 따라하면 결국에 흉내 내다가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다르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야기라는 거에 집중을 해봤어요. 이야기가 있는 다큐를 한번 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스펙을 쌓는 것도 이야기죠. 제발 남들 다 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하는 배낭여행을 간다든지요, 국토순례 대장정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심사위원들을 감동 줄 수가 없습니다. 사진 멀쩡한 친구가 갑자기 국토순례를 하면서 조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런 거 별로 믿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교통사고를 어렸을 때 다리가 크게 다쳤던 친구가 정말 힘든 재활을 거쳐서 국토순례를 했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을 감동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존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잘 찍은 것, 그거는 사실 우리가 BBC를 흉내내기 힘드니까 이야기 있는 다큐,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보고 가족들과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라마처럼 보면 좀 더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큐를 만들기로 생각을 했고요. 어떤 일이든지요,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어떤 일이든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결국에 사람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여러분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치열업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것 중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촬영 감독, 송인혁 촬영 감독이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 감독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림도 아름답게 잘 찍지만 손도 빨라요. 다큐에서 손이 빠른 건 사실 축복이거든요. 예능이나 드라마에서는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서 다시 찍으면 되죠. 다큐에서 부족민이 사냥하러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못 찍었으니까 다시 넘어져 달라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메라에 담는 촬영 감독이 좋은 촬영 감독이고, 송인혁 감독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함께 한 250일 동안 아마존 촬영을 하자고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마음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문자가, 안 가겠다는 거죠. 이 다큐가 좀 다른 다큐가 되기 위해서는 송인혁이라는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많이 붙어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송인혁 감독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재미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빚이 좀 많구나를 알게 됐고요. 또 막 부인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송인혁 감독과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누구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부인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남은 출장비는 다 형수님 거라고 했더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그래서 어쨌든 송인혁 감독과 같이 가게 되었고요. 아따가 아따가 아따가
그 아마존에 갔을 때 백신을 여러 개 맞아야 되는데 말라리아는 백신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말라리아는 이제 약을 먹어요. 라리암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엄청난 간에 엄청난 독성을 투여해요. 송인혁 감독이 이제 다 얘기 좀 하자고 다음날 아침에 불렀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이 약을 먹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밤에 모든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토하고 한숨도 못 잤고 심지어 악몽도 꿨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약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숨도 못 잤는데 악몽을 꿨을까라는 의심이 이제 좀 들긴 했었고요. 자기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순간까지 약을 먹지 않고 좋은 몸 컨디션으로 촬영을 하겠다. 감동했죠.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 뭔가를 걸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안 먹으면 되는 걸 왜 굳이 우리를 다 불러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회의를 거쳤고요. 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먹지 않기로 했어요. 남극 갔을 때 남극에는 또 황제 펭귄을 찍으러 1년 동안 들어갔는데 송인혁 감독을 또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동상이죠. 추위가 가장 힘들고요. 뭐 바이러스나 뭐 질병은 워낙 추우니까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질병 같은 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동상이 제일 위험하고요. 한 19개 정도의 옷을 입어야 되죠. 얼굴도 이제 바라클라바나 두건을 막 쓰고 맨살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상에 걸리죠.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니까요. 19개 옷을 입고 촬영을 하는데 얼굴에도 바라클라바란 두건 쓰고 곡을 쓰고 촬영하는데 송인혁 감독이 또 저한테 와서는 자기는 앞으로 생얼로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입김 숨 쉴 때마다 입김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경과 고글에 서리가 끼죠. 그러면 바로 얼어버려요. 그럼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영하 30도만 돼도 다 얼어버리니까 안경이 마치 이제 얼음이 이제 막에 얼어버리거든요. 앞이 안 보이고요. 그러면 촬영을 해도 이게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기 힘들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기는 동상에 걸리는 순간까지 그냥 생얼로 촬영을 하겠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프로그램에서 뭔가 거는 사람이구나. 근데 혼자 벗고 찍지 왜 또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쩔 수 없이 300일 동안 같이 이제 얼굴을 까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송인혁 감독만 동상 걸린 건 이제 다행스러웠던 일이고요. 어쨌든 좋은 사람들 뽑으려고 노력했어요. 스태프들. 왜냐하면 힘든 촬영 갈 때는요. 그 짜증이나 웃음 같은 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 하나 짜증 내면 힘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누구 하나 웃기 시작하면 다 같이 또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뽑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컨테스트. 컨테스트. 다들 내밀어봐. 너도 내밀어 빨리. 유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런 고생이 고생이라고 느껴질 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래야 조혜종을 만났고요. 그래야 황제 펭귄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도전의 순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할 거 많겠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또 준비도 많이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자기가 무슨 IBT가 뭐 110이 넘어서 뭐 토익이 900 넘고 나서 뭔가 시작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에 시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높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일단 시작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해야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과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경험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